브레인롯 게임. 브레인롯 게임은 말 그대로 퉁퉁퉁 사후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같은 브레인롯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들을 말합니다. 이 유행을 제일 크게 만든 게임은 당연히 스티엘러 브레인롯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부훔이라고도 부르죠. 게임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브레인롯을 사고 돈을 벌고 더 좋은 브레인롯을 모으고 남의 브레인롯도 훔칩니다. 네, 이름 그대로 진짜 훔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이상한 나무 토막이랑 상어한테 생각보다 진심이 됐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모은 희귀 브레인롯을 누가 훔쳐가면 아이템 하나 잃은 게 아니라 거의 전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틱톡이나 쇼츠에는 브레인롯을 뺏기고 소리 지르는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그게 또 게임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게임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수록 더 유명해지는 굉장히 건강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부음이 뜨고 나서는 비슷한 게임도 미친듯이 늘어났습니다. 타워도 브레인롯, 오비도 브레인롯, 시뮬레이터도 브레인롯입니다. 이쯤 되면 브레인롯이 장르가 아니라 로블록스의 기본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밈과 캐릭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브레인롯이라는 단어만 봐도 질린다는 유저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밈이었는데 너무 성공해버려서 이제는 밈이 아니라 산업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린빈은 말 그대로 초록색 콩처럼 생긴 아바타를 말합니다. 이 유행은 그로어 가든과 스티얼러 브레인롯 사이에서 일어난 일명 어드민 전쟁이 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어 가든 쪽을 응원하던 유저들이 자기 편을 표시하려고 그린빈 아바타를 입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웃겼습니다. 서버에 초록색 콩 몇 명이 뛰어다니는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로블록스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유행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가 따라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버에 들어가면 한두 명이 아니라 화면 전체가 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농산물 도매시장에 접속한 느낌이었죠. 심한 서버에서는 누가 누군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그린빈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아바타는 자기 개성을 보여주려고 꾸미는 건데 여기서는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부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린빈 자체가 그로아 가든 팬덤을 상징하게 되면서 게임 사이의 싸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계속 이 아바타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벤트성 밈이라서 재미있었지만 너무 많이 퍼지고 너무 오래 보이다 보니까 금방 질린다는 반응도 생겼죠.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콩이 됐습니다. 복붙 아바타는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생긴 아바타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진짜로 다른 사람 아바타를 시트렐 V한 건 아닙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요즘 로블록스에서 유행하는 아바타들을 보다 보면 비슷한 머리, 비슷한 얼굴, 비슷한 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갈색 머리에 유행하는 얼굴을 넣고 액세서리를 몇 개 추가하면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은 아바타가 완성됩니다. 각자 꾸민 사람은 분명 다 다른데 완성품은 이상하게 가족 사진처럼 보입니다. 물론 유행하는 아이템이 예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행이 너무 커지면 아바타 하나를 보고도 누구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서버에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싸우던 사람이 누군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는 유저들은 로블록스가 원래 자유롭게 아바타를 꾸미는 게임인데 결국 모두가 같은 얼굴을 쓰는 게 웃기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개의 아이템 중에서 자유롭게 고른 결과가 전부 비슷해진 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같은 걸 고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쓰면 됩니다. 아바타 패션 경찰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페이크 코르블록스. 다음은 페이크 코르블록스입니다. 코르블록스 데스 스피커는 로블록스에서 가장 유명한 비싼 번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얇고 독특하게 생겨서 이 다리 하나 때문에 코르블록스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를 없애기 위해 수만 로벅스를 쓰는 겁니다. 로블록스 패션은 가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코르블록스가 비싸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가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UGC에서 얇은 다리나 코르블록스처럼 보이는 아이템을 훨씬 싸게 구해서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로벅스가 없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몇만 로벅스를 쓰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코르블록스를 산 사람들 중 일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엄청 비싸게 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몇백 로벅스로 비슷하게 생겼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명품 가방을 샀는데 다음날 학교 앞 문구점에서 거의 똑같은 게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페이크 코르블록스를 쓰는 사람을 짭이라고 놀리거나 반대로 진짜 코르블록스를 산 사람한테 다리 하나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냐고 놀리는 싸움도 생깁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다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 슬롭. 다음은 레트로 슬롭입니다. 레트로 슬롭은 옛날 로블록스 스타일을 따라 만든 아바타인데 뭔가 조금 잘못 따라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클래식 로블록스를 좋아해서 옛날 느낌으로 꾸몄는데 결과물이 옛날 로블록스 같지는 않은 겁니다. 주로 오래된 얼굴이나 클래식 액세서리를 사용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머리, UGC 아이템, 현대적인 옷을 같이 섞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괜찮은데 한 아바타에 전부 넣으면 시대가 조금 헷갈립니다. 2009년이랑 2026년이 같은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레트로 스타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로블록스 특유의 단순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진짜 옛날 느낌을 내는 것보다 그냥 레트로처럼 보이는 공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클래식 얼굴 하나 넣고 옛날 모자 하나 쓰고 색 조금 바래 보이게 만들면 갑자기 로블록스 역사 15년을 함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계정을 보면 만든 지 8개월 됐습니다. 물론 새로 시작한 사람이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2012년 로블록스를 그리워한다고 말하는데 그때 유치원도 안 다녔으면 조금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인물들은 레트로 슬롭을 진짜 향수라기보다는 향수를 따라 만든 코스프레처럼 보기도 합니다. 옛날을 경험하지 않아도 옛날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AI 양산형 게임. 다음은 AI 양산형 게임입니다. 요즘 로블록스에서는 AI를 이용해서 게임에 들어갈 이미지나 코드, 아이디어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개발 시간을 줄여주고 혼자 게임을 만드는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비슷한 게임을 엄청 빠르게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썸네일에는 눈이 3배쯤 커진 캐릭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제목에는 FRE, ADMIN, OP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고 게임에 들어가 보면 어디서 한번 해본 것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무지개색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버튼이 많으면 재미도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게임이 갑자기 뜨면 비슷한 제목과 썸네일을 가진 게임들이 며칠 안에 우르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양산형 게임을 만들려면 그래도 사람이 직접 양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AI도 같이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싫어하는 유저들은 로블록스 검색창을 보면 게임을 찾는 건지 광고 배너 전시회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잘 만든 게임은 있습니다. 근데 썸네일에 캐릭터가 입 벌리고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다면 조금 긴장하셔도 됩니다. 게임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클릭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한 성인풍 아바타. 다음은 과한 성인풍 아바타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스타일 중 일부를 군어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로블록스 아바타를 필요 이상으로 성숙하거나 자극적인 느낌으로 꾸미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진한 화장처럼 보이는 얼굴, 과하게 현실적인 몸, 특정 포즈나 액세서리 같은 걸 이용해서 다른 아바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물론 아바타를 어떻게 꾸미든 기본적으로는 본인 자유입니다. 문제는 로블록스 이용자 중에는 어린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인스러운 스타일이나 노골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아바타가 나타나면 굳이 여기서까지 이래야 하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보이스 채팅이나 소셜게임에서 이런 아바타들이 몰려있으면 그냥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로블록스에 접속했는데 분위기는 갑자기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리고 UGC가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현실적인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스타일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술로 뭘 만드는지는 기술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아바타가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게임에서 굳이 성숙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과몰입 팬덤. 로블록스에서 인기 게임이 하나 생기면 게임만 커지는 게 아니라 팬덤도 같이 커집니다. 포세이큰이나 댄디즈 월드처럼 캐릭터가 많고 설정이 있는 게임들은 특히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거나 공략을 공유하고 같이 게임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팬덤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게임보다 게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최애 캐릭터가 누구인지 가지고 싸우고, 캐릭터 둘을 왜 엮었냐고 싸우고, 누가 더 강한지 가지고 싸우고, 업데이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싸웁니다. 게임에는 전투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팬덤에는 전투 시스템이 5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세이큰처럼 캐릭터마다 팬층이 큰 게임은 누가 특정 캐릭터를 별로라고 한마디만 해도 갑자기 댓글에 변호사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설정상 하면서 장문의 설명이 시작되죠. 방금 전까지 로블록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학 논문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팬덤이 크다는 건 그만큼 게임이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팬아트도 많아지고 밈도 생기고 게임 수명도 길어지니까 좋은 점이 훨씬 많죠. 문제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자기 취향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게임 캐릭터 하나 좋아하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근데 일부 팬덤을 보고 있으면 시험부터 통과해야 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렌더는 한때 로블록스에서 진짜 많이 보이던 아바타 스타일입니다. 키는 최대한 길게 만들고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는 크고 복잡하게 꾸민 다음 얼굴에는 스티치 페이스 같은 비싼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멀리서 봐도 슬렌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징이 확실했죠. 특히 2020년에서 2021년쯤에는 머더 미스터리나 소셜게임에 들어가면 정말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바타 자체보다 이 스타일을 쓰는 유저들한테 붙은 이미지였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채팅으로 시비를 걸거나 온라인 데이팅을 하거나 다른 유저를 무시하는 슬렌더들이 유명해지면서 그냥 검은 옷 입고 키 큰 사람까지 같이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슬렌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옷이 마음에 들어서 입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몇 명이 사고를 치면 스타일 전체가 범인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보이지 않아서 슬렌더 자체를 처음 보는 어린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렌더를 만나면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서버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발견하면 약간 로블록스 화석을 찾은 느낌입니다. 멸종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양산형 트렌드. 로블록스에서 어떤 게 크게 성공하면 거의 항상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따라합니다.
그로우 가든이 뜨면 비슷한 농장 게임이 생기고 스틸러 브레인롯이 뜨면 갑자기 온 세상이 뭔가를 훔치기 시작합니다. 게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바타가 뜨면 같은 얼굴이 늘어나고 밈이 뜨면 모든 게임 썸네일에 그 밈이 들어가고 캐릭터 하나가 유명해지면 오비, 타워, 시뮬레이터, 타이쿤까지 전부 그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유행 하나를 발견하면 로블록스 개발자들이 동시에 C트를 C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걸 참고하는 건 게임 업계 어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잘된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로블록스에서는 그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원본이 유행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비슷한 게임이 10개쯤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또 성공하면 이제 복사본에 복사본까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가 원본인지 찾는 것도 컨텐츠가 됩니다. 그린빈도 처음에는 웃겼고 브레인롯도 처음에는 신선했고 레트로 스타일도 처음에는 멋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행이 처음부터 미움받았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해서 미움받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로블록스에서 유행의 가장 큰 적은 안티가 아니라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하거든요.